안녕하세요, 포람페 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벤츠 E250 아방가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요,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이 삼각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삼각별이 익스클루시브는 여기 위에 이렇게 모양이 솟아져서 나와 있는데, 이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 그릴 안쪽에 박혀 있다라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에는 이쪽에 나와 있는 이쪽 검은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맞나? 네, 맞죠? 네, 크롬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데, 얘는 이쪽에 검정색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이 벤츠 마크의 엠블럼이겠죠? 이 부분이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는 이쪽 헤드램프가 멀티빔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방가르드에는 멀티빔은 빠져 있어요. 네,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두 부분의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워돔 본넷과 익스클루시브는 플랫한 본넷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측면부 보시면 먼저 휠인데요. 이 익스클루시브랑 아방가르드의 타이어 크기와 휠 크기는 똑같다고 해요. 근데 다른 점은 휠의 디자인이 조금 더 다른데, 이 아방가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 모양으로 휠이 나눠져 있는데, 그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더 많은 얇고 좀 더 가는 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휠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보시면요, 얘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통일감 있게 라인이 들어가져 있는데, 익스클루시브에는 이쪽이 크롬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아방가르드 차량과 익스클루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벤츠 E250 아방가르드의 뒷모습인데요. 이 뒷모습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깔끔한 인상을 주는 뒷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의 차이점 하나도 없대요. 네, 뒷모습은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가 둘이 아주 똑같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이 이 트렁크 부분인데요. 키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트렁크를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열리고 닫힐 수 있는 핸즈프리 액세스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차 밑으로 넣으면 야! 이 벤츠 E250의 실내 아방가르드 모델이에요. 실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여기는 이런 스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는 우드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 부분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있는 그 T 모양의 그 부분이 굉장히 얇은데, 얘는 굉장히 두꺼워요. 꽃잎 모양을 형상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 반자율 주행을 할 때 핸들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만 됐었는데, 얘는 지금 전자식 터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떴을 때 터치만 살짝 해주시면 바로 경고등이 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패널도 일체형으로 지금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그다음에 좀 더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시내적인 디자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부분에 이 콘솔 박스도 깔끔하게 덮개를 넣어놔서 훨씬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네, 이쪽에는 콘솔 박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나 이렇게 앉았을 때의 이 느낌은 제가 이 주행할 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허리가 좀 아픈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뒷좌석은 어떤지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뒷좌석 탔는데요. BMW 520 탔었을 때랑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레그룸이 뭐 엄청 많이 좁다, 그렇다고 굉장히 많이 넓다 이런 느낌 아니고 굉장히 딱 적당한 포지셔닝에 적당한 레그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성인 남성분들 타셨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쿠션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나쁘진 않는데, 운전석에 탔을 때만큼 허리가 아플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장기간 타고 장시간 차량을 탑승했었을 때는 운전석이랑은 또 어떤 느낌일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뭐 굉장히 좁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천장 높이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벤츠 E250 아방가르드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를 타면서 느끼는 제 시승의 느낌과 그리고 기능상 주행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벤츠 이 새로워진 E250 아방가르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반자율 주행. 네. 이 부분이 원래는 안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반자율 주행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이 반자율 주행을 RS 프로그램을 켜고 네, 가고 있습니다.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80에 맞췄습니다. 핸들을 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얘는 터치만 해주면 된대요. 예전에는 핸들을 잡고 흔들어 줬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무서워. 잘 가네요. 근데 나 쫄보라 겁이 많아. 의심을 하는데 기계에 대한 의심. 핸들 잡으라고 다시 나오면 살짝 터치만 해주면 네, 되게 잘 가네요. 잘 가고 있고, 앞차와의 간격은 제가 지금 두 칸으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정확하진 않은 게 약간 옆차가 쓰니까 얘도 약간 쓰긴 한다. 핸들을 다시 터치해주고요. 꼭 붙잡아서 흔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지금 너무 긴장했어. 무서워. 이 차한테 나를 맡긴다는 게. 근데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데 너무 먼 데서 줄이는 거 아니야? 이거 차간거리 설정을 차간거리 두 칸으로. 오. 좀 위험하다. 네, 맹신하면 안 돼요. 저 지금 식은땀 나요. 장난 아니다. 네, 반자율 주행. 근데 이 반자율 주행은 무조건 맹신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잠깐 뭔가 핸드폰을 할 때나 손이 필요로 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반자율 주행을 켜놓고 운전을 하다가 살짝 브레이크를 대거나 엑셀을 발을 대면 반자율 주행이 다시 꺼져요. 다시 꺼지고 핸들은 주기적으로 잡아줘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반자율 주행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의심 많은데 너무 무서워. 얘한테 맡기지 못하겠어. 그리고 얘가 중간에 자꾸 내가 좀 살짝만 브레이크에 이렇게 발을 대도 얘가 꺼지는데 꺼진지를 인지 못하고 있다가 손을 내면 얘가 옆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이 핸들 모양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이 핸들은 진짜 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약간 꽃 모양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고, 근데 저는 핸들에 이렇게 T자로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중간에 뚫려 있으면 되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핸들을 돌리기 조작하기에도 편하고, 주행감은요 되게 정숙해요. 정숙하고 무게감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되게 이렇게 쫙 깔려 나간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차량이 좀 많아서 가속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구간 나오면 한번 가속을 해보면서 가속력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가속력으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쫙 깔려서 나가는 느낌이 들고, 브레이크 성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밀리지 않고. 풍절음이 약간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벤츠를 운전을 하잖아?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요? 네. 왜 그러는 걸까? 나랑 이게 안 맞나? 내 자세가 이상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독 허리가 아파. 네,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요? 저 네. 같아요? 아, 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근데 유독 벤츠만 운전하면 그래. 유독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 내가 지금 처음 이 차를 타면서 포지셔닝을 했잖아요. 시트 포지셔닝. 근데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내가 늘 타던 차가 아니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늘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나는 어떤 벤츠 차는 이거 있잖아요. 네. 브레이크 페달이 발이 안 닿아. 브레이크 페달이요?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닿잖아. 네. 닿고 이렇게 깔딱깔딱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발 뒤꿈치를 닿고 얘를 하면 이 브레이크가 발끝에 안 걸려. 네.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구두나 힐을 신지 않으면 안 닿는 거예요. 만약에 신발을 벗고 내가 이제 막 구두 때문에 너무 발이 아프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구두를 벗고 가끔 맨발로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맨발을 하면 네. 얘가 발이 안 닿더라고. 예전에 아는 지인분의 차를 운전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발이 안 닿는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두세 번 있었어. 근데 그 차종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벤츠였다라는 건 정확한 거죠. 근데 발이 안 닿는 차가 있더라고.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맨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부츠를 신었는데, 부츠 상태로서는 지금은 운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실 지금 부츠를 신은 상태인데도 이 브레이크가 발끝에 간당간당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벗으면 얘도 안 닿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의 단점을 발견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 네, 없어요. 익스클루시브에만 있나? 네. 그런 건 아방이 없어. 근데 사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 차도 없는데 520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를 탈 것이냐. 그 BMW의 주행감을 또 좋아하는 사람과 네. 벤츠의 그 주행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저번에 520i가 럭셔리. 럭셔리였잖아요. M 스포츠팩이 아니어서. 근데 사실 만약에 그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역동적인 주행감과 스포티한 퍼포먼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520 M 스포츠팩. 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정숙함과 안정감, 그냥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나한테는 좋다라고 한다면 이 250이 아닐까. 근데 저는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 갈등될 것 같아. 전체적인 제 느낌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좀 올드한 씬의 느낌이 나는데,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더 영한 느낌이 나서 저는 실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주행감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시트 포지션이 특이한 것 같아서 허리가 계속 아픈 부분이랑, 이게 아까 신발을 제가 막상 벗고 이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발가락 끝에 걸려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저의 신체적인 거에 잘 안 맞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은 내비? 그 BM이나 벤츠나 전부 다 이 메리평 내비게이션이 다소, 저희들은 늘 다른 내비들을 보잖아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적으로 보다가 이 내비를 보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말고는 뭐 그렇게 몇 가지 불편한 부분들 말고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형급 세단으로서 또 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인기가 워낙 많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의 총평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젊은 느낌의 차량이다. 네, 지금까지 새로워진 벤츠 250 아방가르드에 대한 사랑이의 리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보람페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시 또 찾아올게요. 안녕. 그 벤츠 520은 내가 봤을 때 훨씬 남성스러운 느낌? 남자가 탔을 때 죄송합니다. 발을 차 밑으로 넣으면 야